10월 23일 월요일 간략히 증시 브리핑과 함께 내일 주요 일정 그리고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지수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일 월요일 날 코스피가 0.76% 하락, 기관이 705억 순매수, 외국인은 2563억 순매도, 개인이 1646억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코스닥도 0.72% 하락이 나오면서 기관이 167억, 외국인도 750억 양매수가 나왔지만은 이 개인들의 870억 매도로 코스닥도 0.7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글로벌 채권 금리의 이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선 영향이 지속되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어떤 전쟁의 확전 여부라던가 그렇죠. 또는 주변국들의 전쟁 확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뉴스에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 하나하나로 인해서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빅테크 실적 경계감, 현지 시간으로 24일 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큼지막한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발표할 예정이고 25일에는 메타, IBM, 26일에는 인텔, 아마존닷컴 등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세계 대장주인 미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로 인해서 국내에 유사한 섹터의 업종들도 거기에 속한 종목들도 계속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금일 상승 업종, 상승 섹터를 보게 되면 이 소바이러스성 질병, 럼피 스킨병 이런 확산 우려에 백신, 시약, 방역, 구제형 강역병 이런 백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고 또 육계 관련해서도 이 대체제로 또 테마가 상승하였죠. 아울러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다각화 소식 등의 이 네옴시티 방위산업, 전쟁 테러, 수소, 전기차 이런 테마가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공군기지에 재차 드론 공격 소식에 이런 드론 테마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또 현대차 사우디의 연 5만 대 규모의 공장 건설 소식 그리고 3분기 실적 기대감 등의 자동차 대표 부품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급등이 나온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 코오롱 글로벌과 우둠지팜, 이 네옴시티 테마 상승 속에서 이 사우디 기업 두 곳과 수처리 인조잔디 MOU 체결했다는 소식에 코오롱 글로벌이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고 또 이러한 네옴시티 관련 사우디와 관련된 협력 다각화 소식에 우듬지팜도 급등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성 미생물 이글벳 중앙백신, 우진 BNG, 파로 진바이톡 등 이런 소 바이러스 질병, 럼피 스킨병 그렇죠. 이런 확산 우려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방역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탐 머트리얼 이런 리튬 인산철 양극재 개발 성공 소식 이런 양산 과정 착수 소식에 상한가를 만들었고 KBG 중국의 흑연 수출 규제 품목 지정에 따른 이런 차세대 제품인 실리콘 음극재 개발 이런 기대감 속에 실리콘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이런 수급주를 보게 되면은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 SDI,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한미반도체, LIG 넥스원, 크래프톤, 현대차, 기아 어떻게 보면 IT 반도체 대표주들 그리고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방산주인 LIG 넥스원 또 게임 관련주 크래프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 기아 어떻게 보면 기관은 골고루 섹터의 대표 대형주들, 우량 대형주들을 골고루 담았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우선주, 또 포스코홀딩스, LS 일렉트릭, 포스코퓨처엠, 하나오션 그렇죠.
그러면서 기관이 매도한 종목을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포스코홀딩스를 오늘 239억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을 대부분 외국인이 받아가는 모습. LS 일렉트릭도 158억인데 외국인이 142억 순매수하는 모습. 기관이 주된 매도 금액을 매도한 종목을 외국인이 받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키움증권은 이 영풍재지 관련된 그런 미수금으로 인해서 오늘 20%가 넘게 하락이 나왔죠. 참 무서운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한 삼성전자, 삼성 SDI,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그 물량을 고스란히 이렇게 기관이 받아내는, 서로 기관이 크게 매도한 종목은 외국인이 받고 외국인이 크게 매도한 종목은 또 기관이 받고 이런 식으로 서로 물량이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은 매매하는 자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매도를 하더라도 우리 개인들이 막 다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이 서로 이렇게 핑퐁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10월 24일 화요일 주요 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현지 시간으로 24일 이 MS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5일 오전 6시 30분인데 이 MS의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이 관련 테마로는 IT 대표주, AI 챗봇,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현재 시간으로 알파벳 실적 발표가 24일 날 이렇게 이제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5일 오전 5시 30분이죠. 관련해선 IT 대표주, 또 인터넷 대표주가 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세계 제약, 바이오 전시회 개최가 현지 시간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23년 세계 제약 바이오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제약업체, 의료기기 이쪽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또 한국 자율주행 산업협회 차량용 반도체 수요 공급기업 기술교류회가 이제는 개최가 됩니다. 한국 자율주행 산업협회는 10월 24일 서울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 또 공급 기업 간의 이런 기술 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련 섹터로는 자율주행차 또 반도체 장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전자전 제53회 한국전자전이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전시 개요는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등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관련 섹터로는 메타버스 그리고 스마트홈, 이 홈네트워크 부분이 영향을 우리가 좀 받을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증시 브리핑 이렇게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또 한번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만들었던 이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이 바로 오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금요일날 이렇게 1.53%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전에 만들었던 전저점 라인대까지 이렇게 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9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 나스닥 선물이 0.55% 하락, S&P 선물이 0.5%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규 시장에 지금의 이 선물 지수의 하락이 정규 시장에 반영됐을 경우 이 전저점을 또 한번 이탈하면서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을 오늘 당장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어나셔서 나스닥 지수가 이 전저점을 지켜줬는지 그것을 잘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연 3일째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을 부르는 그러한 일봉 차트상의 모습이고, 지금 내일 당장 뉴욕 증시가 어떠한 모습으로 마감되느냐에 따라 이젠 최근에 만들었던 요 저점대는 이미 갭으로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갭으로 이탈을 했는데 내일은 당장 이젠 이때 만들었던 올해 3월에 만들었던 전저점을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보입니다. 일단 워낙에 3일 동안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5일 이평선이 여기 있는데 주가는 여기 있는 상황. 끝끝내 막 쭉쭉 하락할 수만은 없잖아요. 하락하다가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5일 이평선을 회복하고 안착할 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우리가 보고 계속 보수적인 마인드, 조심스러운 마인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당장 내일 이렇게 전저점을 지금 800포인트를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다시 전저점을 이탈한다면 실망성 매물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금 빨간 이 5일 이평선을 회복할 때까지는 어떠한 상승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락이 나와서 반발 매수세가 잠깐 들어옴에 따라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진정한 추세를 돌리는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서 이렇게 종목과 시장을 계속적으로 계좌를 지키는 곳에 초점을 두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시의 간단한 그런 내용, 그리고 주요 일정, 그리고 지수까지 체크를 하였는데, 항상 우리가 시장이 항상 내일, 모레, 1년, 2년, 10년, 20년 뒤에도 시장은 열리기 때문에 소나기는 피해가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과 같은 이런 바닥을 어디서 만들지 모르는 그러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